가면 뒤의 진실. 서울의 한 조용한 동네에서 사랑받는 지역사회 활동가이자 은행 매니저인 최정남이 자신의 집에서 무자비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사건 현장에 남겨진 모순된 증거들은 사건 해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을 맡게 되며 최정남의 생애와 그를 둘러싼 얽히고 설킨 관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수는 최정남이 과거에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던 시절이 있었으며 그의 가짜 신분 뒤에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최정남은 과거의 큰 금융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진수는 최정남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최정남의 삶에 깊숙이 개입된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그가 과거의 삶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했음을 알게 됩니다. 최정남의 과거와 현재를 아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자가 있으며 그 배신자가 최정남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진수는 최정남이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의 과거를 아는 몇몇 구성원들을 면밀히 조사합니다. 결국 진수는 한 가족의 비극, 욕망, 그리고 복수심이 이 사건의 핵심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건의 결정적 순간, 진수는 최정남의 과거를 아는 한 여성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있음을 밝혀냅니다. 이 여성은 최정남의 과거 사기 사건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피해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최정남에게 접근했으며 사랑하는 척하며 그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진수가 밝혀낸 마지막 반전은 최정남이 사실은 자신의 과거를 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계획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과거의 죄를 씻고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밀과 거짓된 신분 뒤에 숨겨진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을 탐구합니다. 독자는 사랑, 증, 곡수, 용서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인간 관계를 따라가며 마지막 페이지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게 됩니다. 무서운 추리 소설 이야기. 밤의 개인. 서울의 어느 조용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립탐정 진수는 평범한 사건들을 해결하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사무실로 한 여성이 찾아와 그녀의 남편이 도난 사건을 조사하다 실종되었다며 도움을 청한다. 여성의 남편은 역시 사립탐정이었고 사건에 얽힌 가족의 비밀을 파헤치다가 사라진 것이다. 진수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고 조사를 시작한다. 그의 조사는 곧 한 가족의 어두운 비밀, 밤에만 이루어지는 이상한 게임, 그리고 그 게임의 승자가 얻게 되는 불가사의한 보상으로 이어진다. 진수는 사라진 탐정이 마지막으로 조사하던 도난 사건의 증거들을 추적하며 그 과정에서 가족 간에 금지된 사랑과 배신, 욕망의 끝을 마주하게 된다. 밤마다 진행되는 이 게임은 고도의 지능을 요구하며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시험받는다. 진수는 게임의 참가자 중 한 명이 되어 사라진 탐정의 행방과 게임의 진짜 목적을 찾아내야 한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수는 게임의 주최자가 실종된 탐정의 가족 중 한 명임을 알게 되고 이 게임이 가족 내의 오랜 앙금과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마지막 밤 진수는
주최자의 정체와 사라진 탐정의 운명을 마주하게 되며 이 모든 게임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밝혀낸다. 반전은 사라진 탐정이 실제로는 게임의 마스터맨이었으며 자신의 가족을 테스트하기 위해 이 모든 상황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게임의 규칙을 어기며 탐정은 자신의 죽음을 가장해 사라졌던 것이고 진수는 이 모든 진실을 파헤침으로써 그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다. 이 이야기는 가족 내부의 어두운 비밀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진정한 해결과 화해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신도의 딸 형사 진수는 교회의 폐허가 된 저택에서 발견된 어린아이의 암매장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초기 조사 과정에서 사망한 아이는 최근 사라진 사이비 교주의 신도의 딸임이 밝혀집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 사이비 종교 집단의 끔찍한 비밀을 드러내는 실마리가 됩니다. 진수는 이 집단의 폐쇄적인 커뮤니티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신도 중 한 명의 도움을 받아 내부로 잠입하게 됩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진수는 신도들 사이에 만연한 두려움과 집단 내 권력 남용의 증거를 발견합니다. 특히 사이비 교주는 자신을 신의 대리인으로 여기며 교리에 반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처벌한다고 주장합니다. 진수는 어린아이의 죽음이 이 교주의 소위 처벌의 결과라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여 사건은 미궁에 빠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사이비 집단의 전직 신도가 나타나 증언을 제공합니다. 이 신도는 교주가 자행한 끔찍한 범죄와 함께 자신의 딸이 어떻게 사이비 교주의 손에 의해 죽음에 이르렀는지를 고백합니다. 진수는 이 증언을 바탕으로 교주를 체포하기 위한 결정적인 작전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작전이 진행되는 도중 충격적인 반전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어린아이를 죽인 것은 교주가 아니라 아이를 암매장한 신도의 행동을 조종한 또 다른 세력이 있었습니다. 이 세력은 집단 내부의 권력 투쟁을 이용해 교주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진수의 끈질긴 조사와 추적 끝에 이 배후 세력은 밝혀지고 진짜 범인들이 체포됩니다. 사건 해결. 진수는 이 사건이 그에겐 남긴 깊은 상처와 사회 내 숨겨진 어두운 면면을 되새깁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권력과 믿음의 이름으로 끔찍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실이 어떻게 때때로 가장 뜻밖의 곳에서 발견되는지를 탐구합니다. 형사 진수는 서울에서 발생한 병원 살인 사건을 조사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병원의 저명한 의사로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중 의문의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다른 차량의 흔적이 전혀 없어 사고의 원인이 의심스럽습니다. 진수는 사건 현장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사고 당일 참석했던 의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 의식은 병원의 일부 의료진들이 참여하는 비밀 모임으로 죽음을 넘나드는 경험을 통해 삶의 근원적인 의미를 탐구한다고 합니다. 진수는 의식의 참여자들을 하나씩 만나보며 그들 각자가 사고 이전에 피해자와 어떤 관계였는지, 의식에 어떤 의미를 두었는지를 파악해갑니다.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수는 이 비밀 모임이 단순한 철학적 탐구를 넘어서 무언가 더 어두운 비밀을 감추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조사가 깊어질수록
진수는 피해자가 사고 이전에 의료 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로 인해 한 환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자의 가족 중 한 명이 이 의식에 참여했었음이 밝혀집니다. 진수는 이 사실을 통해 피해자의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닌 복수의 일환일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마지막 반전은 진수가 피해자의 차량에서 발견한 한 조각의 증거를 통해 드러납니다. 차량 내부에서 발견된 작은 카메라는 사고 당시의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진수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사고는 사실 피해자 스스로가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깊은 죄책감과 자기 혐오 속에서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모든 것을 종결짓고자 했습니다. 진수는 이 사건을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둠과 그 어둠이 사람들을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깨닫습니다.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면은 진수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적인 범죄 상황을 통해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탐구하며 마지막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을 제공합니다. 독자들은 진수와 함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가며 인간이 직면할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서울의 한 조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은 도시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사망하기 전 비슷한 쫓기는 꿈을 꾸었다고 주변인에게 언급했습니다. 형사 진수는 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꿈과 현실 사이에 숨겨진 끔찍한 연결고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는 사건 당시 겪었던 쫓기는 꿈과 발생 전에 느낀 이상한 시간의 흐름에 대해 진술합니다. 진수는 이 단서들을 통해 사건의 진상에 접근하기 시작하며 과거의 죽은 자들이 남긴 속삭임을 듣게 됩니다. 진수는 죽은 자의 속삭임을 추적하다가 도시 외곽의 오래된 저택을 발견합니다. 이 저택의 지하에는 오래전에 막혀버린 문이 있으며 이 문 뒤에는 시간을 조작할 수 있는 비밀 실험이 이루어진 장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수는 이 실험과 연쇄살인 사건 사이의 연결고리를 발견하고 살인자가 이 시간 실험의 부산물임을 깨닫습니다. 사건의 해결에 가까워지면서 진수는 자신도 모르게 사건의 깊숙이 연루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가 이상하게 얽혀 있으며 살인자는 그의 과거 행동의 결과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마지막 반전에서 진수는 살인자가 사실 자신의 과거에서 온 것임을 발견합니다. 과거의 자신이 실험에 참여했던 것이고 그 실험으로 인해 시간의 틈이 생겨 살인자가 현재로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수는 시간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이를 통해 자신과 사랑하는 이들을 구하고 살인의 굴레를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 메시지. 도시의 유명한 심령술사인 마리아는 갑자기 자신에게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지만 예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빈번해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메시지의 출처를 추적하고 그 과정에서 오래전 사라진 친구의 영혼과 접촉하게 됩니다. 친구의 영혼은 나리아에게 자신의 죽음이 어둠의 세력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마리아 역시 그 세력의 다음 목표라고 경고합니다. 마리아는 친구의 영혼과 함께 어둠의 세력을 상대로 싸우며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는 메시지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메시지는 사실은 마리아 자신이 미래에서 보낸 것이었으며 그녀는 시간을 넘나드는 여행을 통해 자신과 세계를 구하는 열쇠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고서의 저주. 고대 문명에 잊혀진 고서를 찾아낸 역사학자 안나는 고서에 숨겨진 지식과 힘에 매료되어 연구를 시작합니다. 고서에는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는 금기된 주문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안나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주문을 시도하게 되지만 그 결과는 예상치 못한 재앙을 불러옵니다. 고대의 존재가 부활하며 안나는 자신이 고서의 저주에 걸렸음을 깨닫습니다. 부활한 존재는 고서를 통해 이 세계를 지배하려 하고 안나는 자신의 욕심으로 인류에게 큰 위협을 초래했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결국 그녀는 고대 존재와의 지식 대결을 통해 저주를 해제하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실험실의 악몽. 과학자 다니 리크는 비밀 실험실에서는 금기시되는 생명공학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생명체를 창조하려 했지만 실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실험 결과물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변형된 생물이었습니다. 다는 자신의 창조물을 숨기려 했지만 생물은 탈출하여 인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곧 변형된 생물에 의한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다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생물을 추적하지만 그 과정에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변형된 생물은 단의 DNA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으며 그것의 폭주는 단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야만적 본능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숲속에 잊혀진 의식. 심야의 숲속에서 의식을 진행하는 이단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어느 마을. 이 마을의 젊은 기자인 에밀리는 이 신비로운 의식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합니다. 은밀히 이단의 의식에 잠입한 그녀는 이단이 고대 신을 부활시키기 위해 인간 희생을 준비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 순간 에밀리는 갑자기 시작된 기이한 현상에 휘말리고 의식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의식의 정점에서 에밀리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과거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녀 자신이 바로 이단이 소환하려 했던 고대 신의 화신이었던 것입니다. 붉은 달 아래의 소환. 매년 특정한 밤 마을 위로 붉은 달이 떠오를 때 사람들은 문을 굳게 닫고 밤을 지새웁니다. 전설에 따르면 붉은 달이 떠오르는 밤에는 고대의 존재들이 소환되어 마을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올해 호기심 많은 청년 루카스는 붉은 달의 비밀을 밝히고자 밤중에 집을 떠났습니다. 마을 외곽에 도착한 그는 의식을 진행하는 이단을 목격하고 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끝나가는 순간 고대 존재의 그림자가 서서히 형체를 드러냅니다. 루카스는 그 존재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자신이 과거 이단의 일원이었던 전생의 기억을 회복합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운명과 고대 존재 사이의 깊은 연결고리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폐허가 된 병원. 오래된 도시 외곽에 폐허가 된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한때 사람들을 치료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은 주인공은 병원의 비밀을 풀기 위해 탐험을 시작합니다. 병원 안은 시간이 멈춘 듯 먼지가 쌓인 진료
기록과 낡은 의료 장비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하실에 도달했을 때 벽에 걸린 사진들 사이에서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사진 속의 그는 병원의 의사였고 실패한 실험으로 인해 많은 환자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음을 알게 됩니다. 반전은 주인공이 그 폐허가 된 병원의 원인을 제공한 잊혀진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살인자의 일기장. 한 조용한 마을에 숲속 오두막에서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기피했고 그의 과거에 대해선 아무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사망하고 마을 사람들이 그의 집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이 일기장에는 과거의 살인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노인은 그 범인이었습니다. 각 살인마다 그는 범죄의 완벽함을 자랑하며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미공개 사건의 피해자로 있는 이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노인이 죽기 전에 마을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의 이름이었고 마지막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반전은 일기장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그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길 잃은 숲. 여행을 좋아하는 한 젊은이가 전설 속의 길 잃은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합니다. 숲은 아름다우면서도 오묘한 분위기를 풍겼고 그곳에는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젊은이는 이상한 조각상과 오래된 유적을 발검하며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방향 감각을 잃기 시작했고 탈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때 그는 숲의 심장부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소리를 따라가던 중 그는 거울 같은 호수 앞에 서게 되고 그 안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세계의 자신을 마주합니다. 반전은 그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숲이 그를 선택하여 다른 차원으로 이끈 것이었습니다. 속삭임의 저택. 오래된 저택에 새로 이사온 넬라는 밤마다 벽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로 여겼지만 속삭임은 점점 뚜렷해져 엘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린 엘라는 소리가 나는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벽 속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일기장에는 저택의 전 주인이었던 여인이 자신의 사랑하는 이를 벽에 살아있는 채로 매장했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습니다. 엘라가 일기장을 읽는 순간 벽에서 나오던 속삭임이 절규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엘라는 집 안에서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이후로 저택에 들어오는 이들은 모두 엘라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안개 속마을.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탐험가 짐은 이 신비한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안개 낀 산길을 따라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마을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자 마을은 갑자기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짐은 안개 속에서 사라졌던 마을 사람들의 영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짐은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 마을을 더 조사했지만 이내 그 자신도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후
그 마을을 찾아간 이는 아무도 돌아오지 못했고 안개 속 사라진 마을은 전설 속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거울의 저주. 소피는 고대 거울을 어느 골동품점에서 구입했습니다. 거울은 매우 아름다웠지만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신의 반영 대신 다른 여성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환상이라 생각했지만 거울 속 여성은 소피에게 자신이 오래전 거울의 저주를 받아 영원히 갇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영혼이 거울에 갇히게 해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소피는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결국 거울을 가까운 사람에게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거래. 그녀는 거울 속에서 자유롭게 웃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거울을 판 사람은 다름 아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이제 거울은 새로운 희생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숨겨진 방의 비밀. 알렉스는 할머니의 오래된 저택을 상속받았습니다. 저택 탐험 중 그는 비밀스러운 방을 발견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많은 거울이 있었고 그 중 하나의 거울 속에서는 알렉스와 똑같이 생긴 남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알렉스에게 저택이 가진 어둠의 비밀을 들려주었습니다. 저택의 주인이었던 할머니는 사실은 강력한 마법사였으며 거울은 다른 세계로의 관문이었습니다. 거울 속의 남자는 알렉스의 미래 모습이었으며 알렉스가 이 비밀을 알게 되면 끔찍한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스는 경고를 무시하고 비밀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저택으로 돌아왔을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택은 폐허가 되었고 할머니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렉스는 자신이 거울 속의 세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실제 세계에서 수십 년이 지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자신만의 시간을 잃고 사랑하는 이들과의 추억마저도 사라진 채로 홀로 남겨졌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토 속의 비밀. 어두운 밤, 작은 마을에 검은 망토를 두른 신비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인물은 밤마다 나타나 마을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용감한 청년 톰이 이 인물을 따라갔을 때 그는 인물이 사라지는 곳이 오래된 공동묘지였음을 발견했습니다. 톰은 망토 아래 숨겨진 비밀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망토의 인물을 마주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오래전에 죽은 마을의 수호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수호자는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무덤에서 다시 일어났지만 그의 목적은 곧 비극적인 반전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호자는 사실은 마을에 숨겨진 고대의 악을 깨우려는 자들로부터 마을을 보호하려 했으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악을 깨운 것이었습니다. 톰은 이제 마을을 구하기 위해 수호자와 함께 그 악과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유서의 저주. 에밀리는 할머니의 옛 저택을 물려받았습니다. 정리를 하던 중 그녀는 벽난로 뒤에 숨겨진 낡은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이 유서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그녀가 어떻게 이 저택을 얻었는지 그리고 저택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유서에 따르면 저택은 한때 사악한 마법사가 소유하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저택 안에
영원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유서를 읽는 순간 집안 곳곳에서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가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에밀리는 저택을 떠나려 했으나 저택은 그녀를 내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마법사의 영혼이 깨어난 것입니다. 에밀리는 할머니의 유언에 숨겨진 단서를 풀고 저택의 저주를 해제하기 위한 위험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명의 밤. 새로 이사온 루카스는 매일 밤 자정이 되면 이웃집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에 시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악몽을 꾸는 사람이 있겠거니 생각했지만 비명은 점점 더 절박해졌고 루카스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웃집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밤에 몰래 이웃집으로 들어간 루카스는 집 안에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명 소리가 다시 들렸고 소리는 지하실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지하실로 내려간 그는 이웃집이 오래전 사라진 아이들의 영혼을 가두고 있는 장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그들을 찾아줄 사람을 기다리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영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숲속에 잃어버린 영혼들. 작은 마을에서 아이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속에 사는 마녀를 의심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 샘은 사라진 아이들을 찾기 위해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숲속에서 그는 사라진 아이들을 찾았지만 그들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녀가 아이들을 저주하여 숲의 일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샘은 마녀와 맞서 싸워 아이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샘은 자신이 사실은 오래전에 사라진 아이들 중 하나였으며 나녀에 의해 보호받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샘은 마을과 마녀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하실의 비밀. 에이드는 구입한 오래된 집을 수리하던 중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이상한 기계와 고문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에이드는 기계를 작동시켜 보았고 그 순간 지하실에 갇혀버렸습니다. 기계는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과거의 사건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에이드는 지하실이 한때 시간 여행자의 실험실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거로 여행하며 지하실이 숨겨진 비밀을 하나씩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집의 이전 주인이 시간 여행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이드는 자신이 그 실험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끔찍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에이드는 자신이 과거의 사람들을 구해야만 현재로 돌아갈 수 있음을 깨닫고 시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